네, 챕터 53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집단법으로 넘어왔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게 이제 집단법 중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다루는 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이죠. 노동조합법 또는 노조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런 노조법에 대해서 이번 챕터는 노동조합 공무원 노조를 이제 살펴보자는 것이 아니고요. 노동조합의 설립과 설립의 요건, 그다음에 그 중에서 설립 신고, 그다음에 설립 신고했을 때 행정청에 관할 행정청이 이 신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 요건만 판단해 가지고 바로 수리를 해줘 버려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쟁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행정쟁송하고 연계된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노동조합의 설립 보시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행사에서 그들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설립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요 앞부분까지는 노조법 제2조서 4호가 있어요. 그리고 설립에 있어 제한받지 않는다. 이건 자유설립주의. 이것은 이제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게다가 나아가서 노동 3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결권, 이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로부터 파생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자 신고하여야 하고 세 가지 나옵니다. 요건이 실질적 요건 하나,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것,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신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고하여야 노동조합이 인정된다. 즉 신고주의라서 신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신고하지 않은 어떤 단체는 헌법상 보장되긴 합니다. 뭘로요? 집회 결사의 자유에 따라서 보장되어 있지만 이제 노동조합으로서의 어떤 보호를 받기 위해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선 신고까지도 완료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신고하지 무신고 그 한 노조를 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법외 노조라고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자,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은요. 보시는 것처럼 그 요건은요. 크게 실질적 요건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형식적 요건, 요 요건이 있고 마지막 신고증 교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걸 보시기 전에 먼저 법조문부터 보셔야 돼요. 자, 노조법 제 2조 노조법이거 노조법 제2조 제4호를 보시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 하는 것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서 자주적 단결해서 근로조건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우리 실질적 요건 중에서 적극적인 요건이라고 표현하고요. 다만 다음 각목의 각호, 각목의 일에 해당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노동조합이 아니다. 이게 뭡니까? 요 다부터 말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소극적 요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브 보시면은 거기에 2항의 가번 적극적 요건,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이 돼 있죠. 그게 바로 요 2조 제 4호를 이제 분해해서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즉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방금 읽었죠?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 요게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께서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주체가 되어서 자주적으로 자주성, 그 다음에 단결하여 단체성, 그 다음에 목적성 어떤 것입니까? 근로조건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요것이 이제 우리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건이에요. 따라서 자주적이지 않은 어용 노조, 이건 노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조건은 개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노조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정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적극적 요건이고, 자, 소극적 요건, 그리고 실질적 요건 중에서 소극적 요건은 뭐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노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자가 참가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어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법이 카바를 쳐줬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노조를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비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주받는 게 이것도 어용노조이기 때문에 어용노조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답원 공제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거는 목적성에서 근로자의 어떤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로자의 공제나 어떤 공제 조합 이런 것들, 공제나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꺼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라번,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자, 이게 중요해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이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 부당노동 행위에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노동조합에는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아요. 근로자의 가입 아닌 자 가입 허용하는 경우, 이거는 노동자가 아닌 경우인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한 경우, 이때는 여전히 그 언제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어떤 거 배웠는데요. 즉 구직 중인 자도 근로자로 보지 않나요? 맞아요. 이 조항에 따르면은 구직자인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또 노조원, 특히나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던 판례는 우리 서울 여성노조 사례처럼 근로상권의 보장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비록 구직 중인 자, 즉 근로자가 아닌 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노조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목하고 충돌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의문이 있습니다. 이 의문이 시험으로 출제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 라목의 이 규정은요, 요거는 자 보시는 것처럼 해고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해고는 뭐예요? 어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을 것을 전제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뭐냐, 기업별 노조에만 해당되는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노조에 대해서만 이런 것들이 허용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요. 그러면 이제 다시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 노조나 아니면 상급 노조인 경우, 직종별 노조 이런 경우, 기업별 노조가 아닌 기업에 국한하지 않는 노조인 경우에 이때는 산별 노조 이런 데는 어떤 근로관계를 전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런 해고된 자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해석이 맡겨져 있고 그 해석을 판례가 채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고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산별 노조인 경우에는 해고와 상관없지 않느냐. 따라서 산별 노조에 소속된 그런 노동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니라도 가입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노조로서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겠다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배우신 것입니다. 요지는 이 라목에 대한 요 규정은, 요것은 특히나 단서, 요 해고된 자, 요 규정 자체는 이것은 기업별 노조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판례의 법리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이 해고라는 요 문구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따라서 산별 노조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노조로 인정해 주고요. 거기에 있는 그 근로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서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 리딩 케이스가 서울 여성노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아까 목적성에 반해가지고, 그렇죠, 가나다는 많은 목적성에 반해가지고 노조로 보지 않는 경우, 이게 바로 소극적 요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바로 밑에 보신 것처럼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라번이 그것입니다. 근로자 인정의 개입이 이게 소극적 요건인데, 다만 라목의 단서, 여기 해고된 자 여기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단서, 이것은 기업별 노조에 대해서만 허용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단서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그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판례가 이 단서, 요것은 해고라는 표현이 써 있기 때문에 기업별 노조만 해당된다 이렇게 봤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따라서 그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가, 자, 산별, 직종별, 지역별 노조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도 여성 노조 근로자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자 서울 여성 노조 사례 여러분께서 한번 보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 정치단체성 요거는 소극적 요건이다.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이에요. 자, 이거는 실질적 요건 갖추고,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까지 갖춘 다음에 신고증 교부받아야 노조로서 이제 역할이 이제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자, 형식적 요건은 설립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자, 설립 신고하고 여기 기재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거 보시면 법조문에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 노동조합 설립할 때는요, 설립에 신고가 있어야 되는구나 알 수 있고요. 다만 신고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무엇입니까? 1항 보시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하자는 자는 다음 갖고 기재한 신고서에 자 11조 규정에 의한 규약이 있습니다. 이 규약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 요건으로서의 신고에는 여기에 규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약이 붙어있는 설립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첨부해서 자 노동조합과 뭐 등등 이렇게 그 관할 관청에 보시는 것처럼 고용노동부 장관과 그 다음에 단위 노동조합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그 외 노동조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관청입니다. 여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써야 되는 것은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 원수, 임원과 성명 주소, 그 다음에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는 그 명칭 등등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규약은 반드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규약이 작성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 서울 여성 노조도 최초가 뭡니까? 서울 여성 노조를 설립 신고를 하려 하다 보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규약을 검토하다 보니까 여기에 근로자가 아닌 자도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즉 구직 중인 자도 포함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 아닌 자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건 반려했거든요. 설립신고서 반려했고 이 반려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 판단을 내려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서울 여성 아까 뭐죠? 거기 2조 4호 라목 같은 경우는 그 경우는 이제 이런 산별 노조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를 여전히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을 해줬던 것이고 바로 그 사건이 일단 신고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규약이 문제된 사안에서 이제 약이 됐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규약이 이제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약을 이렇게 써서 신고서와 함께 내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행위가 있잖아요. 어떤 행정청에서 어떠한 행위, 즉 이거 수리를 하고 여기 그 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신고증을 교부하는 이런 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노동조합으로서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이제 노조 활동할 수 있게 지금 법 제도화돼 있고 판례도 대부분 다 인정해 주고요. 만약에 함부로 노조 설립 거부했다가는 이게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즘은 노조 설립이 쉽습니다. 게다가 복수노조 허용하고 있는 이 제도 하에서는 노조 설립 신고가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노무사 되셔가지고 노동조합 설립하는 것 이제 대리하기도 하고 하실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신고증 교부해야지만 비로소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이다. 자, 이게 설립 신고하고요. 우리 읽어봤죠. 그 다음에 설립 신고서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변경할 때는 뭐 변경 신고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건 상식적으로 뭐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고증까지 교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교부. 자, 이것은 근로자 단체가 요것도 행정행위의 일종이에요. 행정행위로서 이 교부는 이제 확인 또는 통지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교부 자체도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건 이거죠. 이제 공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여튼 나중에 이제 행정행위 할 때 배울 것입니다. 이런 신고증 교부 행위도 행정행위이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 단체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어서 일정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증을 교부받아야만 한다.
요게 받아야만 끝나는 거예요. 관할관청은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설립신고서 접수한 날로부터 자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여기 12조에 있습니다. 12조이랑 보신 것처럼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요 3일이 뭐냐면 이게 민원사무 처리 기간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일반인의 민원이 있을 때는 3일 이내에 이런 신고증을 교부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 3일이 3일 또는 5일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설립신고를 보완하고 반려 시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형식적 요건을 미비하거나 할 때는 20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보완 요구 가능하고 보완 불응 시 반려 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설립신고증 교부 이후에 반려사 발생 시에 30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냐을 통보해야 된다. 이건 이제 반려 또는 거부한 것이죠. 이렇게 노조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 노조 우리 했잖아요. 그 서울, 경기, 인천 외국인 노조, 이 노조도 이제 설립 신고를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지만 거기에 이제 각 사업장의 대표자 이제 인적 사항들을 그 첨부하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이걸 보완하도록 보완 지시했는데 보완할 수가 없죠.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표자의 어떤 인적 사항, 인감, 임원들의 인감 다 떼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 보완 지시에 응하지 못했죠. 못하니까 반려처분 당했고 이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그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판결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러한 노동조합 심사 파트는요. 자, 문제점 보시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에 보호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다 갖추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 갖추어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때 행정청이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조합 이제 신고증을 교부해야 되는 이런 행정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행정관청이 규약과 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자, 노동조합이 제도성과 민주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고요. 따라서 행정관청이 규약과 신고서를 접수받은 후에 이에 대한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여기 일정한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행정관청이 가지는 심사권의 내용을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것인지 또는 실질적 심사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해하시려는 게 여기에 형식적 심사는 그냥 그 규약만 보고 그 자체로서 하자가 있는지 판단한다는 것이고요. 실질적 심사는 실질적으로 이 규약 뒷면에 거기에 노조원들의 어떤 인적 사항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규약에 조합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지 이런 노조원들이 있는지 이 노조원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는지 기업별 노조일 때는 그 해당 근로자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공무원이 파악하는 것 이것을 실질적 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어서 그냥 보고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이거에 대해서 형식적 심사만 거쳐서 3일 만에 그냥 신고증을 교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공무원이 파고 들어가서 실제 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아닌지까지 파악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여기까지 심사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 심사만 해서 규약만 보고서 판단해서 그냥 내주는 게 오히려 노조법 취지에 좀 맞긴 하죠. 그런데 또 공무원은 심사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심사인데 명백하게 하자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까지 심사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설립증을 내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또 이런 노조의 어떤 남발도 막고자 하는 이런 노조법의 취지를 이제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 심사까지 있어야 한다는 견해,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판례의 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심사라는 것, 먼저 신고와 그 다음에 심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이제 알고 가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원래 행정쟁송의 쟁점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 설립 신고 이런 게 있잖아요. 설립 신고 보면은 여기 딱 제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보시면 위에 투표, 신고, 조합 설립, 신청, 동의, 지원
입대, 입학원서 제출, 소외 제기 요것을 제가 이제 보통 두 문자 암기로 투신조 청동지입소라고 암기하거든요. 이게 투신조 청동지입소 요게 이제 뭐냐면 사인의 공법행위예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신고 있잖아요. 요것을 이제 자족적 공법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신청을 이것을 행위 요건적 공법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두 가지를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그 신고와 신청을 서로 섞어 쓰기도 해요.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신고, 신청. 그래서 이 설립 신고를 무엇을 볼 것이냐에 대해서 판례는 그냥 자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즉 나중에 여러분 자세히 배우겠지만 자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일단 사회 공법행위를 해버리면 행정청은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리 여부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그 밑에 있는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반드시 행정청이 수리를 하고요. 거기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행정행위 여기서는 신고증의 교부 같은 것이죠. 행정행위를 내주어야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합 설립 신고를 위에 있는 자족적 공법행위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신청으로 보고 있어요. 신청으로서의 신고라고는 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심사를 형식적으로 하게 될 것이냐 실질적으로 하게 될 것이냐 이것만 갖고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심사를 거친 다음에 행정행위 이 행정행위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게 하허면, 특인대, 확공, 통수 이렇게 암기할 거거든요. 이런 여기 있는 것처럼 10가지 행정행위 이게 다예요. 요 행정행위 요거 중에 이제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다 나중에 행정법 시간에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신고이고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요. 자, 이 공무원 노조 사례에서는요. 이게 그것입니다. 종전에 그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부터 해직된 노동자가 그 포함된 그러한 노조를 설립하려고 했던 게 한번 적발됐어요. 적발됐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시 또 동일하게 거의 유사하게 또 이제 조합 설립 신고를 또 하니까 한번 적발돼서 반려당했다가 또 하니까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는 공무원인 자만 되는 노조원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적발됐기 때문에 이 관청 입장에서는 한번 적발된 사항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떤 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실질 심사를 하니까 여전히 종전에 조합원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합원 행사하고 있는 것이 또 발견됐어요. 그래서 반려했더니만 이제 약간 적반하장격으로 이걸 왜 실질적 심사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한 것을 들춰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실질적 심사하지 말고 형식적 심사만으로서 통과시켰어야 한다 이렇게 이런 좀 무리한 주장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례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요거 한번 사실관계 읽어보시고 면직, 파면 또는 해임 등 공무원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를 거쳐가지고 설립신고 반려한 사안에서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동조합법 2조 4호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질적 심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볼 경우에는 이런 실질적 심사 여기 보면 4번 사실관계 4번처럼 이거 여전히 했던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실질적 심사입니다. 다만 행정관청의 광범위한 심사권이 인정할 경우 행정관청의 심사가 자의적이 이루어져 요건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께서 쓰셔야 되는 문구예요.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점 때문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 당시 제출할 서류로서 신고서와 규약만을 정하고 있고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보완 사유나 반려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다음 요것도 중요합니다.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그 다음에 요건 또 여러분 쓰셔야 되는 문구입니다. 자, 설립신고서 접수할 당시 그 해당 여부 이건 뭐예요? 그 4호 항목 소극적 요건이에요. 자,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예요. 이거 여러분께서 쓰셔야 되는 문구예요. 설립신고서 접수할 당시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때 한해서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지는 뭡니까? 실질적 심사 일단 할 수 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형식적 심사를 해주되
강목의 즉 소극적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때 한해서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실질적 심사의 범위를 좀 제한했다는 것에 이 판례의 의의가 있습니다. 검토 보시면 노동조합법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요 강목에 해당되는지 심사하도록 한 취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 방지 이것도 근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단결권을 보장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청의 이 같은 심사는 실질적 심사 말하는 것으로 보면 타당하다. 다만 이런 실질적 심사를 빌미로 신고제가 허가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례 같은 일정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